어떻게 보면 박지원 대표는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잘 모를 수도 그렇죠. 있는데 한양대의 김인성 전 교수 여기는 이쪽 전문가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저기 복잡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위험한 말씀이신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전 모르겠어요.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 되고 있다는 말에서 되게 위험한 말씀인 것이 왜 그러냐면 예. 그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검사하셨으니까 영장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통신 가져갈 때요. 카카오톡 가져갈 때 압수수색 영장이고 감청 영장 있죠. 예. 기준은 뭐냐면 오늘 10월 17일인데 이거 기준으로 해서 지난 일주일치를 가져가려면 압수수색 영장 합니다. 네. 지금 기준으로 미래의 거, 앞으로 일어날 거 가져가려면 감청영장 신청해요. 그렇죠. 감청영장의 통신비밀 보호보호가 좀 더 요건이 강하죠. 아무래도 법원에 잘 발부도 안 해주고. 근데 실제로 카카오톡에 검찰이 감청영장을 제시했을 때 카카오톡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 그래요? 오늘부터 앞으로 일주일 거요? 일주일과 감청에서 갖다 준 게 아니라 일주일 지난 다음에 과거 거를 모아서 마치 압수수색 영장처럼 집행해서 갖다 줬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거죠. 예. 만약에 실제로 감청을 하고 있었다면 카카오톡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냥 뭐 기술적으로도 갖다 주면 되는데 무슨 일주일 지나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네, 바로 실시간으로 제공해도 되는 건데. 예, 카카오톡이 그렇게 편법 논란을 부르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건 실제로 감청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에 방증이고 이거 정치권으로 사실 되게 위험한 놀인데 지금 야권에서 뭐 이거 프라이버시 침해에다가 사생활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검찰에서 잘못한 건 맞습니다. 검찰이 괜히 미묘한 시기에 대통령 말씀 있고 이틀 있다가 그 포털 업체를 다 갖다 놓고 유관기관 대책회 해가지고 마치 뭐 군사정부도 시대들 있던 것처럼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하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불신이 생겼죠. 검찰이 잘못한 건 맞는데 네. 우리가 검찰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우리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이거 절대로 사생활 감시가 아니에요. 사생활 감시라고 하면 김태현 변호사 이상해. 한번 들여다보자. 이제가 사생활 감시죠. 아. 카카오톡 메시지 가져가는 건 검찰이 신청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것이거든요. 예. 물론 명확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하는 거는 상관없고. 예, 물론 검찰이 너무 포괄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나 감청자 신청해 법원이 너무 남발을 해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나 어떤 구속영장 같은 거 이제까지 사례가 많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거니까. 근데 통신비밀에 관한 거, 특히 카카오톡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사례들이 축적이 많지 않거든요. 이제 발전해가는 과정이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조금 기준을 강화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사생활 침해를 조금 막자라는 거 맞지. 정치권에서 뭐 그 아버지의 그 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는 정치의 기본이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 때 갈등을 저는 폭발시키는 거라고 보고 저는 결코 바람직한 원칙이 아니라고 오늘 봅니다. 저희는 이제 백 변호사가 해주실 예, 거니까 그 얘기했으니까 그거 하나만 좀 짚고 예. 넘어가면 좋겠는데 감청자료를 그 요구한 상황인데 무슨 실시간이 가능하겠어? 실시간 한다면 요구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감청하지 못한 자료는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감청에 실패한 것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실시간.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중요한 거는 예. 실시간 감청이 정말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조금 교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자, 같습니다. 백혜련 변호사. 네. 우리 김태현 변호사 지금 주장에 대해서 혹시 반론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실 이 검찰이 이런 일이요. 제가 사직했던 해에도 사실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그때도 이제 어떤 SNS 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를 전면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검찰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네. 한미 FTA와 관련돼 가지고 막 그런 것들에 한미 FTA와 관련해서 네, 그런 예.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발언 이후에 갑자기 다른 기관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검찰에 나서서 사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사실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걸 발표한 지 한 몇 주 만에 스스로 철회를 한 꼴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의 모독 발언 이후에 갑자기 검찰에서 이렇게 그런 지침을 발표를 하고 유관 기관들을 모아서 하게 되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맞습니다. 어떤 진짜 유괴 사건이라든지 강력 사건에서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야 되고 할 때 이런 감청 영장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네. 맞는데 과연 그렇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국가의 어떤 여당에 반대하는 집단이라든지 그런 개인들에 대해서 무작위하게
그게 발부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이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하고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금까지 그 한다고 감청 보거든요. 영장을 보면은 네. 약 1년에 100여 건 안팎인데 60에서 90%는 대부분 국가보안법 사범이고 나머지도 살인, 강도, 강간 아주 중대 범죄만 그렇게 돼 있지 무슨 일반적인 명예훼손 이건 아예 감청 영장 발부 대상도 안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더 위험한 거죠. 지금 검찰에서 한 거는 사이버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발표된 것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그런 공안 사건이라든지 강력 사건들에 대해서가 아니고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허위사실 유포 이거에 대해서 그만큼 검찰이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집행하겠다고 이런 회의를 하고 문건을 배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김태현 변호사 저것과 관련해서 그 김진태 검찰총장이 검찰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장비도 없고 그런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시 감청할 장비는 없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럼 결국은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다가 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말씀하셨지만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감청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시간 감청 얘기 나올 것도 없고 영장 자체가 안 나오니까 물론 야 니네들 실시간 감청 실질적으로 가능하잖아 불법 감청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하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요. 예. 그거는 너무 무리한 앞서 나가는 얘기고 예. 감청 영장 대상이 안 되고 압수수색 영장 대상은 되겠죠.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이 앞단은 맞습니다. 검찰에서 오버한 건 맞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 괜히 IT 생태계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한 건 맞아요. 근데 검찰이나 다음 카카오톡 이제 진화를 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면 정치권이 할 일은 팩트는 이러이러하다. 팩트는 이러이러하고 대신 영장이 너무 남발한 걸 막자. 이런 논의로 가야지 팩트를 마치 오도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모든 검찰이나 법원이나 국정원들이 온 국민의 사생활을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죠.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죠.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은 노동운동 관련된 인사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거기에 관련된 사적 대화를 다 증거로 법원에 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적 대화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게 드러난 하나의 건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지금 백 변호사님 얘기했던 바대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그런 수사 대상을 정해서 그래서 SNS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아고라라든가 또는 집단 카톡방이라든가 이런 전부 다 수사 대상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국민들은 걱정될 수밖에 없고 공포에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기억도 잘 못하겠고 이게 다 빌미가 돼서 뭔가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이 정말 문제를 그런데 사실은 지금 더 야기시키고 있는 거죠.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영장에 의해서 실제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는 아마 라인일 거예요, 아마. 라인 털린 거. 근데 예를 들면은 그거는 영장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야, 내가 오늘 내 친구랑 카톡했는데 이것도 들여다볼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지금 생각이 많아서 그런 얘기하시는 그게 거죠. 있는 건데, 예.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영장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예. 저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태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라는 건 어쨌든 영장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영장 발부가 잘 됐다 잘못됐다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거는 검찰과 사법부까지 나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만일 말이에요. 아까 김인성 교수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한양대 전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진짜 카톡의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를 카톡을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그 부분이 예. 사실은 제가 꼼꼼히 기사를 찾아봤는데 예. 명확하게 카톡이라고 그러니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의 얘기가 만일 사실이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어떤 이유에서 어디를 대상으로 무엇을 얘기를 했는지를 명확히 좀 밝히셔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이런 거 두 가지만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실시간 감청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의 일상 경험에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셀러폰에서만이 아니라 이 데스크톱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거를 잘 알면 들어가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가능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장 없이도 충분히 우리나라의 검찰이나 또는
공안 당국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 이런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검찰이 하나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뭐 말씀. 그런 것 지금 충분히 그러니까 이해하죠. 영장 또 하나- 없이 보는 쪽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그리고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체의 이와 같은 국민적 판단과 우리가 생기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표현과 언론에 대한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봐요. 당장에 보면 산케신문 기자를 기소한 것도 보면 네. 그 기사를 읽어볼 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7시간 그 당시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행적이 불분명하고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얘기를 했을 뿐이지 이것이 사실이라고 규정한 기사가 전혀 아니에요. 소문 자체도 한국 상황에서 정치 현상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불명예, 명예훼손, 근데 명예훼손도 보면은 법으로 분명치 않습니까? 사실관계가 확정돼야만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할 수가 있죠.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못한 상태예요.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에 기다려 일본에 가서 아베 정권과 아베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가 어떤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거나 또 논란이 있는 것을 얘기하면은 입을 틀어막는 정권인가? 그렇다면 당연하게 가능성만 있으면 다 하겠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입 벌리고 살 수가 있겠어? 이런 걱정 당연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카톡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